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제 XGBoost라고 하는 이제 부스팅 쪽의 그 최신 알고리즘 소개인데요. 부스팅 기반 최신 알고리즘으로는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제 XGBoost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GBM 그리고 그 캣 부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단 수업에서 생각했었던 거는 요거 두 개까지예요.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전부 그 의사결정 트리 기반이에요. 의사결정 트리라고 하니까 좀 애매하다. 랜덤 포레스트 기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랜덤 포레스트를 좀 발전시킨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부스팅의 효율성에 좀 치중을 해서 특징이요. 빨라요. 근데 이것도 느리다고 더 개선돼서 나온 게 라이트 GBM이에요. 일단 부스팅 자체가 같은 모델을 여러 번 돌리는 과정에 일단 살짝 한번 먼저 대충 간 보고 거기에다가 이제 가중치라는 걸 더해서 조금 더 이제 진하게 간을 보고 또 가중치를 더해서 또 더 진하게 간을 보고 그러니까 같은 종이에다가 여러 번 덧그리는 것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알고리즘이고요. 뭐 주요 특징들 사전적인 얘기하면 뻔하죠. 얘는 빨라요. 일단 병렬 처리를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봤었던 알고리즘들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일단 GPU도 지원을 해요. 그래서 겁나 빠르고요. 그리고 이제 최적화랑 정교화 기법이 다른 애들보다 좀 고급져서 성능도 괜찮고요. 그리고 분류랑 회귀 같은 다양한 함수를 지원해서 분류에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회귀에도 쓸 수 있고 해서 좀 유연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부적으로 결측치에 대해서 자동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별도의 결측치 처리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이런 거는 찝찝하니까 그래도 결측치는 직접 정제하세요.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규제도 내장하고 있어서 이제 과적합 방지에도 가능하고요. 뭐 그런 특징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차 검증 지원을 하고요. 뭐 뻔한 얘기들이니까 일단 코드로 바로 들어갑시다. XGBoost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pip install XGBoost라고 설치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사이킷런이 아니기 때문에 코딩 스타일이 우리가 기존에 하던 사이킷런하고 좀 달라요. 자, 일단은 XGBoost 순정 코드를 먼저 소개할게요. 새로 주피터를 만들어서 파일을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XGBoost 분류를 먼저 볼게요. 자, 일단 기본 패키지들 가져올 건데 사이킷런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 코드는 사이킷런하고 기본적으로 호환되지 않기 때문에 성능 평가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모듈화했던 걸 쓸 수가 없어요. 자, 기본 우리 모듈 가져오고 그 다음에 XGBoost를 XGB라는 이름으로 가져왔고요. 성능 평가 기능을 우리가 모듈화해 놓은 걸 그냥은 못 써요. 그래서 수작업으로 다 해야 돼요. 자, 거기에 대한 대안은 다음 6번 파일에서 제시를 할 거니까 이 5번 파일은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XGBoost 레퍼런스를 찾아보면은 이 기본 코드 기반으로 다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개를 하는 거지, 실제로 XGBoost를 이익법으로 코딩할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데이터 가져옵시다. 자, 이제는 그냥 알고리즘들 그 가동하는 방법을 보는 거니까 뭐 데이터가 뭔지, 그 다음에 성능이 어떻게 나오는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자, 계속 봤었던 그 인디언 당뇨병 데이터셋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기본 데이터 처리. 영값에 대해서 이제 대응하고 훈련 검증 데이터 나눈 거죠. 자, 이제 기본 준비 끝났으니까 XGBoost 훈련 모델을 만들 건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훈련 모델을 이제 구현한다라고 표현하는데 프로그래밍적으로 그렇고요. 머신러닝에서는 모델을 적합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적합한다라고 하면은 그 우리가 그냥 코딩으로 구현한다 그 뜻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는 여태까지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프레임 타입을 썼죠. 근데 얘는 지 전용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학습 테스트를 위한 D 매트릭스라는 이름의 데이터 타입을 만들어줘야 돼요. XGBoost만의 전용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요걸 만들고 나면은 이 다음부터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듈을 하나도 못 써요. 난리났지? 자, 그래서 이제 D 매트릭스 형식으로 바꾸는데 xgb.d 매트릭스라는 함수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은 트레인 데이터랑 x 트레인이랑 y 트레인을 이렇게 각각 주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필드에 대해서 이름들을 이렇게 지정하게끔 돼 있고요. 자, 변환해보면 독립적인 객체이기 때문에 안에 내용도 확인이 안 돼요. 자, 이거를 이제 XGBoost한테 전달하려면은 2차 리스크 형태로 묶어줘야 돼요. 훈련 데이터하고 훈련 데이터에 대한 별칭, 검증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에 대한 별칭, 이런 식으로 묶어줘야 되는데 여기 D트레인과 D테스트를 넣어줘야겠죠. 트레인 데이터셋은 트레인, 그리고 검증 데이터세트는 에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이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줍니다. 여기까지 해야 이제 XGBoost를 처리할 만한 기본 데이터 구성이 되는 거예요. 좀 불편하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XGBoost 순정 코드예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학습 모델을 적합을 합니다. 하이퍼 파라미터는 여기서 설명 안 할게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레퍼런스 볼 거를 대비해서 그냥 순정 코드 제시해 드리는 거고, 실제 코딩 스타일은 다음 단원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에스티메이터는 xgb.train 이라고 들어가고요. 자, 여기에 파람스라고 하는 형태로 파라미터들이 들어가요. 일단은 이제 부스터라는 항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는 CPU. 자, 여기서 설정하는 게 이제 학습을 위한 디바이스 종류예요. CPU, GPU, 그리고 GPU 중에 멀티코어 같은 경우는 GPU 콜론하고서 괄호 안에 몇 번 GPU를 쓸 건지, 쿠다도 지원하고요. 쿠다 중에서 몇 번째 코어를 쓸 건지, 이런 형식으로 지정이 가능해요.
뭐 특정 코어를 지정해서 쓰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단어만 명시해서 쓸 수 있는 거 다 쓰는 게 낫겠죠. 자, 그리고 학습률, 트리 깊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목적 함수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목적 함수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이제 크게 바이너리 로지스틱, 이진분류, 멀티 소프트맥스, 다항분류, 멀티 소프트 프로핏. 소프트맥스는 다항분류인데 0, 1, 2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값이 결정돼서 나오는 거고요. 마지막 거는 0일 확률이 몇 프로, 1일 확률이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확률이 나오는 거예요. 선형에 대해서는 여기 값이 따로 있어요. 선형은 다음 단원에서 이제 표로 제시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지표. 에발 매트릭이라고 들어가는데요. 뭐 로그로스랑 에러 이렇게 있는데 다항분류 같은 경우는 그냥 에러만 쓰셔도 충분해요. 손실률. 그 다음에 이항분류인 경우에 에러만 쓰셔도 충분하고요. 다항분류일 때는 멀티 에러 줄여서 M 에러라고 표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정말 좋은 게 얼리 스타핑을 지원을 해요. 한 5 정도 줄까요? 이게 뭐냐면은 학습을 여러 번 반복을 해요. 학습을 여러 번 반복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성능이 5번 이상 큰 개선이 없으면 그냥 멈춰버리는 거야. 포먼으로 치면은 브레이크 같은 거를 강제로 거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얼리 스타핑이 있고 없고가 속도 차이가 굉장히 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이렇게 세팅해주고 데이터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넌 부스트 라운드. 이게 부스팅 반복 횟수. 자, 여기다가 학습 데이터 걸어주고 이제 부스팅 반복 횟수를 겁니다. 그러면 총 400번을 반복하는데 그 과정에 5번 이상 성능 개선이 크지 않으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능 평가 데이터를 이렇게 걸어줍니다. 파라미터 설정이 여태까지 우리가 사이클론 했던 거랑 좀 다소 다르죠? 자, 그럼 얘가 기본적으로 400번 반복하게끔 돼 있어요. 실행. 자, 여기서는 뭐 성능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네요. 399까지 다 들어오네. 자, 근데 이것만 봐도 벌써 굉장히 빨리 끝났죠? 자, 이제 학습이 끝났으니까 학습 결과를 확인을 해야죠. 자, 일단 예측 확률부터 볼게요. 자, 분류기점 프리딕트라고 하면은 자, 여기서 상위 10개만 뽑을게요. 보통 우리가 프리딕트라고 하면은 사이클론은 예측 값을 줬어요. 그리고 그 뒤에 프바 A라고 언더바 붙어서 이제 확률을 뽑아내는 메서드가 따로 있었죠. 근데 얘는 프리딕트라고 해서 예측을 뽑으면 바로 예측 확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예측 값을 만들어내려면 직접 계산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요 프리드 프롭스 이걸로 반복을 돌면서 0.5보다 크면은 1, 그렇지 않으면 0 이렇게 때려갖고 10개만 표시해 봅시다. 이렇게 예측 결과가 나오죠. 자, 그 밖에 우리가 모듈화 해놨었던 기능을 1도 못 써요. 그래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다 뽑아야 돼요. 예측값을 만들어낸 이유는 성능평가 지표를 구하는, 그 성능평가 값을 구하는 함수들이 확률이 아니라 예측값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혼동행렬 떴고요. 그 다음에 각종 성능평가 지표들. 예전에 우리 처음에 이렇게 함수들을 직접 호출해갖고 값 다 구했었죠. 이렇게 일일이 값을 하나하나 다 뽑아내야 된다는 게 좀 불편하다. 자, 근데 이거 말고도 또 좋은 것도 있어요. 얘는요, 각각의 변수별로 이 분류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기여를 많이 한 요인이 뭔지 그거를 자체적으로 이미 분석해서 갖고 있어요. 이렇게요. 여기서는 BMI 값이 가장 큰 기여를 했다는 거죠. 역시 비만이 가장 크네.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XG 부스트는 랜덤 포레스트, 조금 더 나가면은 의사결정 트리에 기반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분류를 했는지, 투 그라비즈라고 하는 메서드를 통해서 결정 트리 그래프도 확인이 가능해요. 하나로 할 수 있는 성능평가나 파라미터 세팅이 조금 불편할 뿐이지 얘 하나 갖다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속도도 상당히 빠른 편이고요. 근데 일단은 성능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그냥 모듈화 해놓은 함수 하나 TT코치라고 끝냈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랑 코드 스타일이 사이클 런하고 좀 다소 다르다 보니까 파라미터 세팅하는데도 조금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얘는 그냥 맛보기 코드고요. 실제로는 얘를 안 써요. 나 몇 분 얘기했어? 나 18분밖에 얘기 안 했네요. 하나 더 합시다. 자, 그래서 순정 코드는 분류만 제시할 거예요. 회귀는 따로 제시 안 할 거예요. 자, 내가 사용해야 되는 어떤 함수가 있어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파라미터 같은 게 겁나 많아. 쓰기 좀 불편해. 그래서 이 함수를 좀 쓰기 편하게 하려고 다른 함수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얘를 대신 호출하면서 파라미터 값들을 기본으로 여기다 다 세팅을 해버린 거야. 그럼 나는 이걸 호출하면 이 안에서 얘를 대신 호출해 주잖아요. 즉 바라는 함수가 이 풀하는 함수라면 감싸고 있는 형태죠. 이런 식으로 구현하는 걸 프로그래밍에서 감싼다라고 해서 포장한다라고 그래서 레퍼링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XG 부스트는 그래도 사이클런이 머신러닝에서는 대세니까 사이클런을 무시하지 못하고요. 사이클런과 코딩 스타일이 비슷한 사이클런 래퍼 기능을 제공을 해요. 자, 사이클런하고 호환을 위한 레퍼링은 클래스고요.
D 매트릭스가 아니라 표준 데이터 프레임을 쓸 수 있어요. 이게 이전 버전에서는 데이터 프레임 쓰면은 좀 뭔가 이상한 에러들 많이 나갔고 좀 권장사항이 아니었는데 버전업 하면서 그런 부분을 다 해결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사이클런과 호환이 되니까 그리드 서치 CV나 랜더마이즈 서치 CV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성능평가 관련 함수들도 계속해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좀 일어날 줄 알았더니 한여리가 안 일어난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합시다.